여러분, 진짜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야기해봅시다. 설 연휴 딱 끝나고 나서 출근하는 그 화요일 아침, 혹은 명절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몸은 천근만근이고 뒷목은 누가 잡아당기는 것처럼 뻐근하고 와이프나 어머니 얼굴은 며칠째 굳어있고 분명히 달력에는 연휴라고 빨간색으로 적혀 있고 쉬라고 만든 날인데 왜 우리는 영혼까지 탈탈 털린 기분으로 일상에 복귀하는 걸까요? 이게 정말 휴식이 맞긴 한 걸까요? 우리가 매년 이맘때쯤 뉴스에서 지겹도록 보는 기사들이 있어요. 올해 차례상 비용 전통시장 20만 원이면 충분,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이 5만 원 더 저렴 같은 것들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거짓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0이 하나 빠졌어요. 정부나 매체에서 발표하는 그 차례상 물가 지수라는 건 우리가 공짜라고 착각하는 무서운 비용들을 싹 다 빼놓고 계산한 아주 눈 가리고 아웅식의 통계거든요. 오늘 제가 그 20만 원짜리 차례상에 숨겨진 영수증에 아주 낱낱이 먼지 하나 안 남기고 파헤쳐 드릴게요. 자, 봐봐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명절 풍경뿐만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 가치 자체가 완전히 바뀔 겁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가 시작되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보통 우리가 명절 전에 시장 가서 어이구 올해는 사과값이 금값이네, 배 하나에 10,000원이 넘네 하면서 벌벌 떨며 장을 보죠. 그렇게 한 바구니 가득 채우고 나면 한 20-30만 원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스스로 위안하며 생각해요. 아, 이번 명절도 어떻게든 선방했다. 20만 원대로 해결했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진짜 정말로 모르는 게 뭐냐면요. 그 20만 원은 그냥 재료비일 뿐이라는 거예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명시적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내 지갑에서 실제로 현금이 나가는 눈에 보이는 돈이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눈에 안 보이는 암묵적 비용, 바로 기회비용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집 근처 식당 가서 갈비찜 하나 시켰다고 칩시다. 메뉴판에 3만 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 3만 원 안에는 소고기 가격만 들어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주방장님이 고기 핏물 빼고 양념 정성껏 채우고 불 앞에서 조절하며 몇 시간 동안 끓인 그 시간과 숙련된 기술료, 그리고 가게 임대료와 서빙하는 분의 인건비가 다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유독 집에서 차리는 차례상에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의 그 귀한 노동력을 영원 처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은 가치가 없나요? 이건 조상님께 효도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자기 자신과 가족을 경제적으로 학대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 이제 계산기 제대로 한번 두드려 봅시다. 제가 실제 수치를 들어서 아주 딱딱하게 산수적으로 계산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준비 인원은 보통 어머니, 아버지, 나, 그리고 며느리나 사위까지 아주 보수적으로 핵심 인력 3명이라고 잡을게요. 자, 그럼 투입되는 시간을 볼까요? 명절 3일 전부터 장볼 리스트 작성하고 주차 지옥인 시장 가서 장보고 오는데 5시간. 재료 다듬고 씻고 썰고 온종일 기름 냄새 맡으며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고기 삶고 이 요리 과정에만 꼬박 10시간 이상 걸리죠. 그리고 명절 당일 상 차리고 손님 맞고 마지막에 그 산더미 같은 설거지와 뒷정리까지 1인당 최소 20시간 정도는 아주 짧게 잡아도 꼬박 들어갑니다. 3명이면 총 60시간의 노동력이 투입되는 거예요. 여기에 2024년 최저시급 9,860원을 적용해 볼까요? 아니죠. 명절은 빨간 날이잖아요. 남들 다 쉴 때 일하는 거니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및 휴일수당 1.5배를 가산해야 공정하죠. 그럼 시급이 약 14,790원이 됩니다. 자, 계산해보세요. 60시간에 14,790원을 곱하면 노동력 가치만 무려 88만 7,400원이에요. 여기에 아까 말한 재료비 25만 원 더해볼까요? 벌써 113만 7,400원입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건 부수적 비용입니다. 명절 내내 켜놓은 가스비, 밤새 돌아가는 냉장고와 세탁기 전기세, 그리고 결정적으로 명절 끝나고 온 가족이 허리 끊어질 것 같아서 파스 붙이고 마사지건 돌리고 심하면 한의원 가서 침 맞고 분리치료 받는 비용, 너무 힘들어서 요리 못하니까 시켜먹는 배달음식 비용, 이런 사후 복구 비용까지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그 한 끼 제사를 위해 약
약 13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의 가치를 지출하고 있는 겁니다. 20만 원요? 그건 그냥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실제로는 그 6배가 넘는 돈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아니, 그래도 명절인데 가족끼리 모여서 하는 건데 돈으로만 따지면 너무 정이 없지 않나? 지금 이런 생각 분명히 드실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지갑을 털어가는 심리 계좌의 오류입니다. 우리는 가족, 전통, 효도라는 단어만 붙으면 갑자기 뇌에서 이성적인 경제 계산기를 꺼버려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성역 효과라고 부릅니다. 특정 영역은 돈으로 환산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 가두는 거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그 대가가 명절 직후의 이혼율 급증과 가족 간의 평생 가는 불화라면 그게 과연 지켜야 할 성역일까요? 게다가 더 무서운 건 매몰 비용의 오류예요. 우리가 30년 동안 힘들어도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와서 사 먹거나 간소화한다고? 그동안 내 고생은 뭐가 돼? 라는 보상심리죠. 하지만 여러분, 과거의 고생이 아까워서 미래의 고생을 계속 예약하는 것만큼 바보 같은 짓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느끼는 명절 스트레스의 80%는 이 비효율성에서 옵니다. 내가 투입한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에 비해 돌아오는 호용, 즉 가족의 만족도가 너무 낮으니까 본능적으로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억울함이 결국 사소한 말 한마디에 폭발해서 부부싸움으로 번지고 당신네 집은 왜 그래?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사회적 비용은 숫자로 계산조차 안 됩니다. 아마 이런 반론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 먹는 건 정이 없잖아요. 조상님이 정성을 보시는지 돈을 보시겠어요? 자, 그럼 제가 반대로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정성의 정의가 뭡니까? 12시간 동안 기름 냄새에 찌들어서 짜증 섞인 표정으로 아이고 허리야 소리 연발하면서 전 부치는 게 정성인가요? 아니면 그 시간에 가족들이 다 같이 밝은 표정으로 모여서 돌아가신 분의 즐거웠던 추억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게 정성인가요? 여기서 여러분이 진짜 모르는 경제학적 통찰 하나 드릴게요. 바로 규모의 경제와 분업화입니다. 여러분 한 집이 전 5가지를 붙이려면 재료도 조금씩 다 사야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남아서 버리는 식자재도 엄청나죠. 비효율의 극치예요. 하지만 시장의 전 전문점이나 제사음식 대행업체는 수백, 수천 명분에 한꺼번에 만듭니다. 재료를 대량으로 사니까 훨씬 더 싱싱하고 좋은 걸 아주 저렴하게 가져오고 하루 종일 그것만 하는 전문가들이 아주 빠르게 만들어내죠. 여러분이 집에서 고생하며 만드는 건 정성이 아니라 사실 경제적으로 보면 비효율 노동의 산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비효율 때문에 가족들이 예민해지고 싸운다면 조상님이 보시기에 그 제사상이 기쁘시겠냐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더 거시적으로 자산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시간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자본입니다. 명절에 소모되는 그 귀한 60시간을 만약 다른 곳에 투자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 시간에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서 올해 우리 집 자산 배분은 어떻게 할까? 아이들 세뱃돈으로 미국 우량주를 사서 경제 교육을 시켜볼까? 같은 가족 경제 로드맵을 짰다면 어땠을까요? 그 60시간의 가치는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88만 원이 아니라 880만 원, 아니 여러분 가문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수억 원의 가치를 창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귀한 자본을 전 뒤집기라는 저부가 가치 노동에 매년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막대한 기회 손실인가요? 자, 그럼 이제 알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질문이 나오겠죠. 제가 여러분의 인생과 통장을 지켜줄, 그리고 가족의 평화까지 가져다줄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4단계 실행법을 제안합니다. 1단계, 하이브리드 차례상을 과감하게 도입하세요. 처음부터 다 사라는 게 아닙니다. 손이 가장 많이 가고 집안에 기름 냄새 배게 하는 음식들 있죠? 전, 튀김, 힘든 나물류들. 이런 것들은 그냥 전문점에 맡기세요. 아까 계산했죠? 여러분의 60시간은 88만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중 딱 15만 원만 외주 줘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앉은 자리에서 70만 원 이상의 가치를 벌어들이는 거예요. 요즘 제사음식 대행 서비스 정말 깔끔하고 정성스럽게 잘 나옵니다. 그걸 활용하는 건 게으른 게 아니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똑똑한 관리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렇게 확보한 시간을 자본화하세요. 음식하느라 보냈던 그 귀한 시간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가족 경제 회의를 여세요. 우리 집의 부채 상태는 어떤지, 올해 우리 집의 투자 성적표는 어땠는지 공유하세요. 특히 아이들에게 돈의 흐름을 가르치세요. 명절이 단순히 어른들 눈치 보며 전 집어먹는 날이 아니라 우리 집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력 회의의 날로 리브랜딩하는 겁니다. 노동소득으로 전 부치는 대신 그 시간에 자본소득을 공부하는 게 100배, 1000배 생산적입니다. 세 번째, 명절 행복 펀드를 만드세요. 노동력을 아껴서 발생한 그 잉여 가치를 따로 떼어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음식 사면서 아낀 노동력 가치가 50만 원이라고 치면 그 돈을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명절 당일 오후에 가족들과 근사한 호텔 뷔페를 가거나 단체 마사지를 받으러 가세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당당하게 선언하세요. 우리가 음식하느라 서로 짜증내고 고생할 에너지를 아껴서 이 행복한 시간을 샀다라고요. 10년 뒤에 아이들이 기억하는 건 엄마가 부치다 태워먹은 전의 맛이 아니라 그때 가족들과 웃으며 보냈던 최고의 경험일 겁니다. 4단계, 전통의 재해석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조상님을 기리는 본질은 기억이지 음식의 가짓수가 아닙니다. 홍동백서, 조유리시, 이거 사실 근거도 없는 일본식 예법이라는 설도 많아요. 조상님이 생전에 좋아하셨던 피자 한 판, 치킨 한 마리 올리면 어때요? 그게 훨씬 경제적이고 가족들도 즐겁게 먹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축제 아닐까요? 관습이라는 이름의 벽을 깨부수고 여러분만의 합리적인 명절 문화를 만드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명절의 전통을 무시하거나 파괴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꺼낸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의 명절이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공동체가 진짜로 행복해지길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이게 가능했을지 몰라요. 그때는 가족 구성원도 대가족이었고 인건비의 가치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낮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2026년입니다. 시대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금보다 비싼 한정 자원이고 여러분의 에너지는 미래를 만드는 핵심 자본입니다. 이 소중한 자산을 관습이라는 이름의 블랙홀에 무의미하게 던져넣지 마세요.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이번 명절부터는 가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고 진짜 가성비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대화해보세요. 변화는 내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는 그 작은 계산기 눈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더 똑똑하게 소비하고 더 위대하게 투자해서 진정한 시간의 자유와 부의 자유를 누리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정말로 유익했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